민중기 특검인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공소 기각됐어요.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것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집사 게이트요? 집사 게이트 공소 기각. 자, 김건희 씨의 측근 김예성 1심 IMS 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사 돈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 무죄. 허위 급여 용역 등으로 회사 돈 24억 횡령 혐의 공소 기각. 김 여사의 연관성이 확인 안 된다. 특검은 권한 없는 기소다. 라며 특검을 질타했어요, 재판부가. 특검의 권한 없는 기소. 지난번에도 특검이 수사 범위가 아닌데 기소했다가 재판부가 공소 기각한 것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민중기 특검이었거든요. 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억 그림 의혹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김건희 특검에서는 공천 청탁 명목이다 라며 이우한 화백 얘기 그림을 꺼냈죠. 그런데 1심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김 여사의 그림을 제공했다는 점 증명이 어렵다. 무죄. 그리고 선거운동 받은 혐의도 집행유예 1년 나왔습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주요 의혹이다라며 흔들었던 집사 게이트와 이우한 화백 둘 다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눈과 귀를 가린 특검의 확정 편향으로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식으로 죽이는 이런 공위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특검, 소위 김건희 특검 성적표가 초라하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시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핵심 혐의라고 사실은 저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 출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죄 나왔어요. 1심이긴 합니다만. 근데 특검은 11년을 구형했죠.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 나왔고 윤영호 본부장 증거인멸 혐의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국토부 서기관 거 뇌물수수로 기소했다가 공소 기각됐고 김혜성 씨 집사 게이트 무죄 또는 공소 기각 나왔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우한 화백 건도 지금 무죄가 나온 겁니다. 12건 중 무죄 4건, 공소 기각 3건, 12개 중에 7건은 이게 무위에 그쳤다라는 건데 김희정 장관님, 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실력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좀 나오더라고요. 민중기 특검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야당 쪽 얘기들 취재해 보니까 될 것도 아닌 걸 마치 될 것처럼 흔들기만 하고 성적이 초라하다. 이 김건희 특검 왜 했냐 이런 강한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서도 다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셈인 건데 김희정 장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임명된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게 된 핵심이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것도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종목에 투자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 김건희 특검의 특검을 맡을 수 있죠? 거기서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엄청난 시간도 투자시켜주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주고 사람도 많이 보탰는데 결국은 우리 양평 공무원 정말 무고한 공무원 사람 죽은 것까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실적이 초라한 것 이상으로 무고한 공무원 죽음에 이른 게 가장 치명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주고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 죽어나가고 본인들이 기소했던 사람은 이렇게 초라한 실적이 나온 게 실력도 없고 정말
그냥 진짜 사람 잡는 특검, 무고한 사람 잡는 특검이었네라는 거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죄 부분 말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절차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판사와 검사 간의 법리 다툼이 있는데 공소 아예 기각되는 거는 아예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사법부가 이렇게 탁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초라한 실적이 있는데 왜 종합특검 또 해야 되죠? 아니 이렇게 실적 이미 나오고 있는데 뭘 더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더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더 창피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차 특검에 대한 실적도 문제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250억을 더 들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그 과정 중에 명청대전 일으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 선배 김광삼 선배 검사가 보기에는 어때요? 일단 민주기 특검이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자질 문제랄지 실력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특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아마 본인이 굉장히 욕심이 있어서 수락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보면 3대 특검 중에서 제일 말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조사받던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압박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3대 특검이 있는데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의 주요한 것이 두 개예요.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관련 사건. 둘 다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명태균 건도 있네요 참. 이 제일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때문에 특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다 무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죄 나오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거죠. 관련성 있는 수사는 다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2건 기소를 했는데 7건이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 아닙니까? 그래서 공소기가 된 거다. 그 확률로 보면요. 70%를 무죄랑 공소기각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기소한 것 중에서 유죄 받은 게 4건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와 관련된 것은 유죄 받은 게 없잖아요. 70%보다 높죠. 네. 12개 중에 7개니까. 제가 좀 봐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실력이 없고 그런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건 말이 안 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항소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항소한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민주기 특검하고 특검보들은 언론 인터뷰하고 석고 대제해야죠. 아니 뭐 50%만 돼도 유죄를 50%만 돼도 뭐 사실 50%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무죄율이 거의 뭐 1, 2% 그럴 겁니다. 근데 70% 되는 무죄율, 공소기각률을 받는 그런 특검이 어디 있어요? 저건 자질에 관한 문제예요. 민주기 특검이 됐건 특검보가 됐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무조건 조금만 있으면 걸어가지고 기소를 해서 마치 몇 건 우리가 몇 건 해서 기소했다. 실적 아니에요? 성과 아니에요? 근데 실적 성과가 이제까지 거짓이라는 게 지금 선고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김종호 의원님 꼭 뭐 유죄를 받아내야만 잘한 거고 무죄가 나오면 다 못했다라고 그 수치로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명태균 의혹하고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임명된 건 맞잖아요. 특검하느라 세금도 무지하게 들어갔고 그러면 여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2개 중에 7개를 저러느라 저만한 세금이 들어갔나라고 하면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돈 아깝다라고 본전 생각 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누가 추천한 겁니까 민중기 특검은? 당에서 추천했네요. 네, 짜증나죠.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나실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민주기 특검에서도 제대로 좀 더 치밀하게 잘 수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저는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관련 3건에 대해서 2.3개 정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여론조사는 뭐 계약서가 없다는 둥
명시적으로 청탁을 안 한 거니까 이거는 네. 하늘백 하나는 무죄라는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김혜성 이상하다. 이상해요. 재판부 지금 판단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김혜성 씨 관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김혜성 씨가 도대체 뭐길래 김건희 씨가 그 후광이 없었더라면 내로라 하는 그런 기업에서 투자했겠습니까? 네.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특검의 실력 없음도 문제지만 플러스 재판부 판단도 좀 의아하다. 판단 어. 예,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양비론적 시각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네. 특검도 특검이고 재판부도 이거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2차 특검이 중요한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 사실 원희룡 장관 소환도 한번 못했잖아요. 굵직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민중기 특검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그래서 2차 특검이 중요한 건데 2차 특검 임명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저런 시끄러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시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요. 그러면 3차 특검 갈 겁니까? 2차에서 마무리해야죠. 여기서 끝내자. 끝내야 되는데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다는 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하자 이 말이군요. 네.